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건물을 사는 사람이 있나? 제정신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품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 높여서 투자하는 분들의 강남 건물 매입은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분들이죠. 지금 시기에 건물을 매입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매입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기엔 무조건 관망이지, 절대 사면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할까요? 서울시의 건물 거래 통계입니다. 이 거래량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래프를 보면 건물과 금리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 있죠. 12년도에 거래량 저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 꾸준한 상승기가 있었고 이제 2022년부터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번 23년도는 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2010년부터 다시 조금씩 오르죠. 그리고 12년부터 꾸준히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20년도쯤엔 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떨어졌고 이제 다시 금리가 11년대의 기준금리를 돌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의 변동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빌딩 사면 안 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죠. 20년도, 21년도 이럴 땐 기준금리가 0.50% 이랬어요. 근데 주택 규제가 심해서 갈 곳 잃은 돈들이 꼬마 빌딩으로 많이 몰렸죠. 10억으로 대출 풀로 받아서 40억짜리 건물도 살 수 있었고 30억으로 100억짜리 건물도 살 수 있는 금리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 규제를 풀어주고 해도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녹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높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졌으니까 에쿼티가 부족한 사람들은 예전처럼 금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너무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못 버티고 뱉어내는 건물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누군가는 강남 건물을 사고 있고 사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분들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2015년부터 22년까지 강남구 건물 연면적당 평균 단가를 좀 보면요. 15년부터 22년까지 단 한 번도 강남구 건물의 가격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거래량이 약간 떨어졌었던 19년도에도 강남구 건물의 가격이 18년도 이전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5년도와 지금을 비교하면 2배가 넘게 올랐죠. 2010년도, 11년도 가로수길 인근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서 21년, 22년도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 11년도, 10년도 거래 내역 합쳐볼게요. 거의 2~3배가 됐죠. 22년도에 빌딩 거래량이 줄었다는 기사가 지금 연신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지가는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올해 거래되는 건물들은 대부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한 물건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처럼 껑충껑충 막 집가가 뛰어오르는 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강남 같은 최고의 수요를 가진 지역은 꾸준히 집가가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사이클은 돌고 돌아 반복되고 강남은 건물주의 최종 꿈, 끝판왕 지역이다 보니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공급은 한정된 지역이죠. 이런 곳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히려 매수 우위인 지금 시장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가격에 맞춰서 물건을 골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남들 다 막 서로 사겠다고 몰려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가 아닌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움직이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 투자 적기인 거죠. IMF 때도 남들 다 몸살일 때 공격적으로 움직인 분들이 결국 엄청나게 벌었죠. 그런 과정을 겪으신 자산가 분들이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머리로도 알겠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나아지는 게 눈에 보여야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시장 안정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고, 난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 있을 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은 본인 몫이죠. 결과도 본인 몫이고요. 최근 신사역 인근에서 거래된 이 건물 9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원래 이 건물이 110억에 이제 최초 매물이 나왔는데 명도나 뭐 이런 조건도 안 되고 해서 좀 거래가 안 되다가 99억으로 매가가 한번 조정이 됐었고 조건도 좀 맞춰졌고 그 이후에 93억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됐는데 93억으로 조정되자마자 바로 계약 자리 잡혀서 계약된 케이스입니다. 이 물건 놓치고 아쉬워하신 분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 이런 입지와 가격이라면 사실 저는 시기와 상관없이 투자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건물을 매입하시는 자산가 분들도 투자엔 시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고요. 투자의 정답은 없죠. 내 기준, 내 판단에 부합한다면 그게 정답이고 그게 정확한 타이밍인 거죠. 지금 강남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타이밍이라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분들의 판단은 지금인 거죠. 남들이 안 할 때 한다. 지금이 기회가 더 많다. 저도 이런 분들의 마인드, 생각들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침체기에 진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막연하고 답도 모르겠고 이게 맞나? 계속 고민되고 결정하기 정말 쉽지 않죠. 미래를 100%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집값 떨어질 때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분들도 많고 시장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남들과 다르게 그런 걸 뛰어넘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진 분들이 결국 투자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돈도 벌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뭔지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막 빌딩을 사도 되고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작년, 재작년처럼 많은 분들이 뛰어들 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할 때가 맞습니다. 무조건 빌딩이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지금 무조건 사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얘기했듯이 당분간은 자산가들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죠.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가 건물주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꾸준히 시장도 살피고 한쪽 발 정도는 담궈놔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겠죠. 모두가 다 다른 선택을 하시겠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타이밍을 기회로 보고 계신 제 고객분들 위해서 또 열심히 조력자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